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한테 경제라는 단어가 나오는 책을 줬다. 경제를 읽었어. 세종대왕님 때문에 한글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읽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죠? 경제를 읽었는데 애가 무슨 뜻인지 알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평가도 어렸을 때는 단답형 평가를 하잖아요. 이것이 좀 더 지나면서 술정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논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철학적인 사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초기의 활동은 독도의 도서관을 만들려면 어디에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독도의 도서관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원들끼리 독도에를 갔어요. 갔더니 독도에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국회도서관, 독도분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도 수비대 대원들이 이용하고 독도 주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도서관이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도서관 친구들 활동을 하면 되겠다. 도서관을 돕는 활동. 그래서 그 대원들한테 물어봤죠. 어떤 걸 도우면 좋겠냐 그랬더니 책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새 책을. 도서관에는 언제나 새 책이 들어와야 하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가 책을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독도 도서관에 책 보내기를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는 독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매달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진짜 우리가 독도를 돕는 일은 어떤 일일까? 독도를 책을 읽는 섬, 읽을 독자를 써서 책을 읽는 섬, 그 다음에 평화의 섬. 왜냐하면 분쟁의 어떤 상징처럼 느껴지는 곳이기 때문에 독도를 좀 우리가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러려면 어떤 길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됐죠. 그 섬이고 이용자가 많지 않고 또 자연 조건이 도서관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도서관을 만들자 그랬었어요. 이제 사이버 도서관에 관계된 여러 가지 책, 이렇게 신문 기사 또는 세계의 어떤 이렇게 사이버 도서관들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관심 갖고 있는데 신문에서 그 디지털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서울대 인문학자의 페르세우스 도서관의 시작은 그 역사가 꽤 돼요. 그게 1984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 컴퓨터 막 나올 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작업을 했던 팀들은 하버드에서 그 보스턴에 있는 터프츠 대학으로 이 같이 기술 협약을 맺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터프츠 대학 중심으로 왔는데 의회에 그 기금을 받아서 작업을 했고 그 시기에 이미 편대성,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볼 수 있는 텍스트 고전을 만들어야 된다. 종이 매체 시대에서 디지털 매체로의 전환을 보고 준비를 했던 그 시기 그런 이제 전환을 했죠. 기존 매체들에 기록된 것들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대목이 이제 표준 문제가 걸려요. 같은 텍스트라고 해도 호메로스 텍스트 같은 경우는 필사본이 10,000개가 넘어요. 성경 같은 것도 10,000개가 넘어요. 호환성이 있어야 돼요. 기계와 기계.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 해봤자 우리는 보통 디지털 텍스트 하면 그 스캔드 이미지에 스캔한 이미지를 올리면 그것들은 호환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디지털 사업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국립종 도서관이나 규장각이나 다 해놨어요. 이거 거의 자료 못 써요. 예전에는 컴퓨터만 사용했어요. 지금은 이 스마트폰
과정에서 연동이 되고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뭐 유튜브로 나야 되고 막 왔다 되려면 가벼워야 돼요. 그러려면 그 가벼우려면 그 단위가 어느 기술적으로나 갈 수 있는 그 이 자체 안에서도 일종의 이 온라인 디지털 세계에서도 일종의 이 원자 개념이 필요해요. 이런 기술적인 것과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퀄리티를 질을 보장하는 이 텍스트를 만드는 방식은 처음부터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아래로부터 해야 돼요. 텍스트 하나를 만들 때마다 거의 그 수놓듯이 해야 돼요. 그 자수 놓듯이.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일단 수소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전 문헌학자였고 그때만 해도 서울대 연구교수로 계시던 안재원 교수님이라는 걸 알고는 이제 우리 도서관 친구들 중에 그 안재원 교수님하고 함께 그런 문헌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건축가인데도.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일단 졸라 되시니까 그 오는 손님을 어떻게 거부를 하냐고. 그 디지털 도서관 혹시 우리 같은 시민단체도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저기 하다가 이제 여 선생님 살아온 인생도 듣고 출판사 하는 친구하고 또 한번 만났죠. 그리고 또 얘기하시고 그래서 집요하시더라고요. 집요. 한 번 더 얘기를 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그런 지원이라면 오히려 국가의 지원이나 또 기업의 지원은 어쩌면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 아니냐. 근데 이렇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액이지만 정성으로 내는 돈으로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하는 것은 한 모델이어서 저는 의미 있게 지금 받아들이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그 바로 앞에 있는 요거요. 네. 오케이.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돼. 아니 차자는 써. 싫어져. 싫어져. 오케이. 이게 각주 위치도 바꿔야 되죠. 그렇죠. 각주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다 넣으면 좋죠. 해설을 보니까 네. 해상이 불러들고 있어. 그저 두 가지가 지난번에 있어요. 호염 사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중앙도서관에 네. 한번 가야 돼요. 그 안중근 관련 자료를 잔뜩 모아놨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평화의 섬을 꿈꾸고 있다라고 했더니 안재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미 100년 전에 이 한중일 동아시아의 평화 공존의 길을 연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시작이 됐죠. 우리 자료 있잖아. 이게 그 논문이 나온 게 좀 있어요. 그 중국 거 윤병수 좀 했고. 최영우, 이권 중심 동양학문. 이게 있네. 김태경이 안중근 김태경이 이제 우리나라 고문의 마지막 부분이고 김태경 안중근 형상화 검토, 안중근 전의 이번 검토를 이게 아마 중심으로. 그 중론 그럴까. 예. 저건 한번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저 메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지나가는데 다만 언급은 해주고 지나갈 여기 윤선자 이 중국인 저 저수 해제 부분에 그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정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 언급은 하고 가야 되니까 한번 구경을 하러 가자고. 응? 오케이. 그다음 교수 나가야지. 그럼 디지털 도서관을 만드는데 디지털 도서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디지털 텍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디지털 텍스트를 만드는 데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비판과 교정과 이런 것들을 거친 비판 정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에요. 라틴어로는 에디치오 크리티카라고 하고요. 영문으로는 통상 크리티컬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그 고전기 문헌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4세기 문헌이다. 그러면 4세기 문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베껴 쓰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문헌들은 다 후대 문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필사본들의 종류와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꼼꼼하게 견주어 보고 비판해서 그 본문이 정확하게 어떤 게 더 원문에 가까운지를 밝혀서 편집해서 실어 놓은 것이 비판 편집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동여지도의 안엑스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이 과연 그 맞는 이름이냐, 그걸 그 작업을 해주. 그러니까 대동여도 고단대 김정은 씨가 맞다고 다 인정을 하지만 틀린 이름이 있어요. 제가 우리 시골 동네 보절면지를 하면서 이름들이 막 각 이 글자들이 달라져요. 산 이름도 달라지고. 대동여지도에 만든 김종화가 했다고 해서 그게 꼭 맞는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대동여지도 안에 있는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진 것이 원래 그 동네 지명이었나. 그게 한문에서 왜 이렇게 있는 우리가 요즘도 그 유행하고 있는 말이면서도 상당히 이슈이기도 한 가짜뉴스라는 표현들 있잖아요. 어느 것이 실제로 그 사람이 한 말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전에 들은 사람들, 전에 보고 쓴 기록들밖에 없기 때문에 원천이 과연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 편집하는 편집가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그냥 아무 문헌이나 볼 게 아니라 제대로 사정되고 교열된 과정을 거친 문헌들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세기에 그 마음심자 심경이라고 쓴 것하고 지금 우리가 심리학에서 심자하고 같진 않잖아요. 전혀 다른 세계야 이거는. 근데 그냥 뒤죽박죽 섞여버리면 179번. 아 179번. 네. 그거는 뭐 저기 1번 179번은 탑. 예, 탑하면 돼요. 그냥 탑승할 때 탑이니까. 예. 1번, 5번만 맞고 2, 3, 4가 틀렸어요. 예를 들면 그 안중근의사, 이제 안중근의사는 글씨를 상당히, 안중근의사 연구하는 또 보면 그 유작들 보면 그 휘어한 그 서예작품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 보면 글씨체가 이제 구양수체거든요. 아주 글씨를 잘 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필사하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안중근 글씨체를 잘 모르니까 그 해독 그 필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오류들을 범한 것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모두 도자, 이게 이 필사하다 보면 이게 초서에서는 그 생각할 고자하고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이것은 무조건 모두 도자로 가는데 이제 비슷한 고자로 간다든가, 또는 가지런할 제자, 일제히 할 때 제자가 나중에 보니까 높을 고자로 돼 있고. 아, 그다음에 이게 이제 194번이 조씨를 우리나라 조씨가 두 개가 있어요. 아시죠? 이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이걸 제가 어떻게 할지, 원래는 사람 이름 할 때는 원래는 이게 두 개가 맞거든요. 조조할 때는 조자가 이거야. 근데 제가 옛날에 들은 게 조조가 워낙 간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가 똑같이 안 쓰려고 우리나라 조씨는 이거 하나만 하는 걸로 지금. 근데 보통 뭐 6조 예를 들면 2조 판사할 때 조자를 무조건 이렇게 써줘야 되고, 고유명사 이름 할 때만 우리나라 이걸로 해요. 저게 저 남명 조식이 저조자 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겠죠. 무슨 조자지 저게? 이게 그러니까 무리조자, 뭐 이렇게 뭐 부서할 때 무슨 6조, 뭐 2조, 병조할 때 조자인데, 근데 여기서는 일본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거 두 개로 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빨갛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저거를 고대부터 저거를 하나만 썼다 이거지? 하나로 했어요. 저도 찾아봤어요. 저기 왜냐면 제가 볼 때는 그 약간 그 성리학적이니까 유학이니까 이거 조조를 저 간악한 힘을 보고 유비 그쪽이기 때문에 이건 조자로 다 지금 임명할 때 저렇게 쓰는데. 지금도 저렇게 쓰나? 네, 지금도 그렇게 써요. 이거 확실하게 써요. 19세기 때도 저렇게 썼나? 아니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내가 물어봤어. 요즘 말고 그때도 19세기 모르지 모르는데 그 중요한 것은 자신 없으면 아니 19세기 당연히 썼겠죠. 필사본 따라가고 네. 그 조자를 제한으로만 밑에다 아파트에서 달아줘 비판 밑에다. 필사한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서 한번 오류가 났고, 또 그 필사본을 가지고 편집자들이, 출판사 편집자들이 그걸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한자 몇 글자 아는 정도에서 하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계속 오자가 나고, 또 다른 출판사는 그걸 그대로 또 참조해 가지고 또 다시
오자를 또 양산에 메고. 한자를 이건 중국 사람이 탈초를 한 건가? 아니면 한국 사람은 전혀 아닌 것 같다. 그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체자 이런 글자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그 오류가 거의 몇십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각주는 밑줄 아니 하지 저기 밑줄 치면 안 되고 안 되고 그거 놔두고 일단은 밑줄 쳐놓을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숫자 계속 불러가면서 작업할 때 하나씩 어긋나니까. 그게 아니라 살리라고. 저거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리고. 살려야 돼. 네. 네, 똑같아요. 5번만 5번만 달라요. 하나 있고 열화당은 이거예요? 예, 그러면 열화당. 여기도? 예. 그것만 해놓으라고. 네. 5분만 살려놔라고. 독도팀 지우고. 근데 안중근 키워드를 이렇게 치게 되면은요, 그 논문 검색 사이트라든가 뭐 기존에 이제 네이버 다음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참고 문헌이 많았어요. 논문도 많았고요. 그리고 단행본도 많았고. 근데 정말 이렇게 책 표지는 그럴싸한데 막상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내용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잘못된 정보도 좀 있었고. 조금 틀렸어요. 그렇게 예, 고쳐놨어요. 고쳐. 열화당께 앞으로 가고 예. 나머지 아니 열화당께 5번 아니. 열하당 뒤로 가고 뒤로 가야지. 네. 열화당 걸 뒤로 가고. 예. 5번 하고 이러면 끝난 거죠. 예. 어떻게 안중근 의사의 그 동양 평화론 이 귀한 글을 탈초를 하면서 이렇게 오류가 있었나. 그리고 그 많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 글자를 한번 누군가 이렇게 교정 교열을 받다면 도저히 그 책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원전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그동안에 안중근하고 관련된 자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냥 책을 좀 그럴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 좀 이번에 우리 팀에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 이런 걸 좀 갖게 됐었어요. 탑으로 돼 있어. 탑. 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가사키된 시추도 다 탑을 해놨어. 탑은 아니고 지금 객창에 여관 지금 걸상이나 평상에 앉아 있는 거거든. 진짜 막 생각하는 거 고민에 빠진 거야. 그래서 지금 3번하고 5번이 맞죠. 이현상하고. 근데 저기 아무리 봐도 글자는 완전 틀리거든요. 예. 내려야지 그러면. 진짜. 탑하면 네. 저 탑은 탑탑자인데 그러니까. 글자가 왜 저런 현상이 나서 저걸 그러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해를 지금. 근데 탑이 이제 지금 근데 아까도 계속 의미 같아. 의미 같으니까 안중근 의사가 잘못 쓴 건지 느낄 때 한 건지. 안중근 의사가 잘못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원본이 없으니까 우리 깎아온 거지. 근데 유추해 보면 그거예요. 다 의미 같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혼돈. 오케이 의미 같기 때문에 네. 의미 같다는 거는. 그러면 그 비판 정문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과 노력을 쏟아줄 전문가를 구하고 그 전문가들이 안심하고 그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독도도서관 친구들은 응원하고 기금을 대는 거죠. 그 시민단체에 후원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근데 제가 후원했던 입장이었는데 후원을 받는 이제 반대 입장이 돼서 보니까 사실 그렇게 개개인이 회원이 그 회비를 납부한다는 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독도 회원이 또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연구비 지원 받으면서 좀 책임감이라고 할까? 저는 이게 우리 그 회원분 한 분 한 분 자기 어떤 그 정성을, 작은 돈이지만 정성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내주신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이렇게 제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 책임감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돈이야 이게. 유치원생들 그래서 저희가 이 공부하고 뭐 할 때가 또
특별한 일 안 했으면 계속 이 일의 엄중함에 대해서 뭐 수백만 원, 수백억, 뭐 막 수십억 연구비 주는 것보다 더 그 귀하게 알고 이 엄격하게 쓰려고 하고. 가 생깁니다. 이미 이때 이게 드러난다는 거.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번역본은 여러 가지 일본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뭐 한 500년 전 이야기도 아닌데 100년 전에 한문으로 실려진 글이 그것도 필사본도 있는데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뭘 만들었냐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번역본을 몽땅 다 모아서 글자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독서 교육이나 토론 교육에 관한 강의를 하러 갈 때가 많아요.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그런 거 할 때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뒤나 또는 강의가 길 때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잠깐이지만 얘기를 해요. 도서관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돼주시면 좋겠다고. 전 친구가 될게요라고 하는 걸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한 달에 2,000원씩 내겠습니다 하는 그 시스템을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 쓰시더라도 나눠 흔쾌히 써주시는 분들도 있고 대개는 너무 짧죠. 소개하는 시간이. 그래도 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차츰차츰 늘려온 것 같아요. 책 뒤에 교장 선생님 성함이 있는 거 맞죠? 동양평화. 예, 맞아요. 빨리 미세를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 우리나라 최초의 비판 정본 1호로 완성이 됐을 때 우리 모두 굉장히 감동했어요. 저는 딱 그 책을 접하는 순간부터 이게 딱 어떤 책을 저도 번역을 좀 많이 해봤는데 어떤 책을 그냥 약간 몸이 건조한 느낌 있는 책이 있는가 하면 읽으면서부터 막 그 제 감정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 움직이면서 그 안중근 의사와 막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막 그런 생각이. 그랬을 때 이 5명의 연구자들이 그 기존에 나왔던 그런 책들을 이제 다 비교 검토해가면서 이렇게 한자 한자씩 이렇게 찾았다라는 거를 아셨다면 하늘에서 안중근 의사가 저희 팀을 이렇게 보시면 기특하다, 잘했다 이런 칭찬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일을 하는 많은 연구단체가 있지만 우리를 가장 예뻐하실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서 나는 참 운이 좋았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일단 이게 공부라서 나는 우리 팀들이 여기 돈 조금 주고 어쩌고 그 관계없이 같이 공부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사에 대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많이 얻었고. 이 작업하기 전까지는 한글로 썼는지 한문으로 썼는지 저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는 한글로 썼지 않았을까. 최소한 북한문 혼용체. 그런데 순한문이에요. 그럼 왜 안중근 의사는 왜 순한문을 택했을까?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일본, 중국 사람들을 향해서 쓴 거거든요. 디지털 텍스트로 만들었는데 이 책은 너무 중요하니까 종이책으로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럼 종이책으로 만들어서 책을 펴내려니까 출판사를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독도 도서관 친구들이 또 독도 도서관 친구들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어서 첫 책으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비판 정본을 냈죠. 그리고 이거는 공공재고, 이거는 특정 기업이나 누구의 사유재가 아니고 공공재이기 때문에 우리 말을 다루는 거고 인류의 지성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인류의 양심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공공재에서 그냥 더디어도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책 한 권 나왔다고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네. 독도 디지털 도서관 오케이. 내년 3월에 이게 책 내려면 일정이 많이 걸리니까 자서전 출판할 거니까 내년 3월에. 아무튼 이거는 생각해봐야 다시. 근데 또 이게 안 돼 있어서 중고 서점에 검색해야 출판 연도가 되게 다양하게 뜨는 게 확인이 돼요. 아까 여기 최종계 2019년 거 이거 나오고 한번 봐봐. 여기 그 뒷부분이 나와 있는지. 참고로 공수련 네이트를 가해한 이유 쭉 15가지 나와. 김 변호사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강변. 예. 조금만 교체해서 신문 계시네. 두 번을 저한테 오시고 일단 이 정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계약을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여기서 지금 정하고 또 도메인도 우리가 다 정하고 나머지 이사님들한테는 의견만. 요즘의 경제 사정도 있죠. 실은 그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작지만 하나라도 좀 이렇게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좀 단순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이 그 줄어드는 속도가 우리가 늘리는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회원은 계속 늘려갔는데 후원금은 줄어드는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회에서 비상 소집을 해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쳤어요. 정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후원 회원을 모집하고 기금이 좀 모일 때까지 잠시 쉬는 방법과 속도를 좀 늦추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좀 어렵지만 독도 글둘의 팀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사정이 지금 이러하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연구원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 그랬더니 뭐 다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또 중간에 멈추면 또 이분들도 다른 또 일을 해야 하니까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일을 다시 계속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분들을 모셔오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차라리 속도를 좀 늦추자라고 해서 그런 분들께 안심하고 하고 싶은 연구나 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꾸준히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우리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기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아무리 비가 와도 잔디는 안 떠내려가요. 잔디들은 이 뿌리가 막 이렇게 있어서 그 이제 사정을 이해하니까 같이 움직여야죠. 같이 하고. 저 창밖에 그 들판에 이 겨울 보면 겨울이 되면 저 산에 가면 다 풀이 없으니까 다 빈 땅, 노는 땅 같고 비는 땅 같고 주인 없는 땅 같아요. 4월 돼 보세요. 다 주인들이 있어요. 땅 속에 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땅 속에 주인이 있듯이 이 텍스트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이렇게만 다 그 힘을 땅 밑에서 다 얽히고 경쟁하고 뿌리와 뿌리가 얽히고 산을 지키고 겨울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